모유수유? 쫄지 마세요. 저 조정숙이 여러분의 모유수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케타니 모유육아상담실 대표원장 조정숙입니다. 오늘은 산후조리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산후조리 제대로 알고 하면 훨씬 몸 컨디션이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산후 회복도 빨라집니다 하여서 오늘은 올바른 산후조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후조리의 기본은 산후 후유증 예방은 물론이고 임신 전의 상태로의 빠른 회복입니다. 또 산후조리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증상에 대한 돌봄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분만 후에 6주에서 8주까지를 산후기라 합니다. 예로부터 어른들은 산후조리 기간은 보통 100일을 말한다고 하시는데요. 제 생각도 100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몸과 마음을 잘 추스려야 하지요. 산후기는 임신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모든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가 임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식기 또는 생리학적 모든 현상의 원상복귀가 일어나게 됩니다. 적절한 산후조리는 이 시기에 생길 수 있는 산후부작용, 즉 산후냉증이나 산후풍 이런 후유증을 예방하고 임신 전의 상태로의 빠른 회복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잘 알아두면 좋을 산후조리 원칙 6가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몸을 따뜻하게 하고 찬 것을 피함으로써 기운을 북돋아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일하지 않고 쉬기. 세 번째, 잘 먹기. 네 번째, 무리하게 힘을 쓰지 않아서 몸을 보호하기입니다. 다섯 번째, 청결을 유지해야 되고요. 여섯 번째, 정성껏 돌보기입니다. 첫 번째, 몸을 따뜻하게 하고 찬 것을 피함으로 인해서 기운을 돋우기인데요. 가장 좋은 실내 온도는 20도 내외에 약간 따뜻하거나 더운 정도가 좋겠습니다. 바람이 들지 않게 하고 가능하면 찬바람을 쐬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여름에 에어컨 바람도 가능하면 간접적으로 쐬고 겨울에는 외출 시에 옷을 여러 겹 겹쳐서 입어야 합니다. 임신 기간 동안 이완되었던 관절 부위들이 정상적인 회복을 돕기 위함인데요. 제가 큰아이를 2월에 낳고 벌써 30년이 되었네요. 3월에 꽃샘추위가 왔을 때인데요. 옷을 대충 입고 후배 결혼식에 갔다가 몸이 얼마나 춥든지 오돌오돌 떨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온몸이 시려서 한동안 고생한 경험이 있는데요. 외출 시에는 옷을 따뜻하게 챙겨 입고 가셔야 합니다. 멋내면 안 됩니다. 또 방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찜질방 같이 너무 더운 방에서 생땀을 억지로 많이 빼게 되면 신진대사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해롭습니다. 찬 것을 몸에 대거나 기대지 않아야 되고요. 찬물이나 찬 것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스크림 드시는데요. 안 되고요. 얼음도 절대 안 됩니다. 치아를 상하게 해서 조리가 끝난 훗날 치아가 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때 덥다고 얼음을 몰래 씹어 먹던 어린 산모가 생각이 나네요. 절대 얼음 씹어 드시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취침 시에도 몸을 많이 노출시키지 않고 이불을 좀 잘 덮고 자도록 해야 되고요. 집에 있을 때도 양말하고 속옷을 챙겨서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하지 않고 쉬기입니다. 조리 기간 동안에 가사일은 하지 않도록 하고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동안 늘어난 뼈마디를 잘 보호해야 합니다. 아기들 보는 일, 모유 먹이는 일, 또는 식사 준비하시는데 옆에서 수저 놓는 일, 이런 일을 해도 괜찮죠. 또 가사일을 탈피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편하게 푹 쉬도록 해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도록 하고요. 몸을 너무 구부리지 않고 누워서 자고 쉬는 것을 산모 몸의 상태와 체질에 따라 가감하되 3주에서 4주 동안은 편히 쉬도록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허리와 등을 과도하게 구부리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세 번째, 잘 먹기입니다. 골고루 음식을 먹어서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해야 합니다. 미역국과 밥을 포함한 간식까지 3끼에서 5끼를 소량씩 잘 챙겨서 먹는 것이 좋고요. 양을 너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골고루 잘 먹어야 합니다.
특히 모유 수유 시에는 칼로리 소모가 높기 때문에 식사 외에도 간식 챙겨 먹기를 추천하고요. 그러나 밀가루 음식, 생야채 이런 것들은 소화하기 힘든 음식과 찬 성질을 띤 음식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먹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자극적이지 않게 조리하면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출산 후에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게 좋고요. 산후조리 기간에는 딱딱하고 질기고 시거나 맵고 짠 자극적인 것, 단 음식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특히 약해진 치아 회복을 위해서 차고 딱딱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무리하게 힘을 쓰지 않아서 몸을 보호하기인데요. 무거운 것을 번쩍번쩍 들어 올리는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서 있거나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특히 쪼그리고 앉는 자세는 하지 마시고요. 관절을 보호해야 하니까요. 다리를 꼬고 앉거나 팔꿈치로 턱을 괴는 자세 이런 행동들은 뼈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책, 특히 작은 글씨는 눈에 긴장과 피로가 오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임신 동안 늘어나 있는 관절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데는 너무 푹신한 곳보다는 딱딱한 바닥, 단단한 곳이 좋겠습니다. 간단한 운동, 집안일은 3주 후부터 서서히 시작하면 좋고요. 다섯 번째, 청결을 유지하기입니다. 회음부 위생을 위해서 물을 끓여서 자욕을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씻는 것에 집착하지는 마시고요. 여름철 산후조리에도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고 겨울에는 한기가 들 수 있기 때문에 샤워 전에 미리 샤워실을 따뜻하게 데워 놓은 다음에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땀이나 오로 같은 분비물 청결을 위해서는 가볍게 따뜻한 물로 10분 정도 샤워하는 편이 좋고요. 제왕절개 수술을 한 산모의 경우에는 출산 후 일주일 뒤에 실밥을 뽑은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요. 실밥 뽑기 전에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는 편만 하셔도 좋겠습니다. 통목욕은 산후 6주가 지나서 하시고요. 대중목욕탕 가는 것은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가지 않는 편이 좋겠죠? 치아는 미온수 사용해서 부드러운 칫솔로 부드럽게 닦아주는 편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성껏 돌보기인데요. 사람이 옆에 늘 있으면서 사소한 것까지 세세히 신경 써주도록 해서 산모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우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간혹 출산 후에 산후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신경 써야 합니다. 산후조리는 평생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산후도우미와 가족들이 산모의 마음을 최대한 편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국의 산후관리사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산후조리 기간에 피로감이 오래 지속될 때는 진찰을 받아보아야 하는데요. 산욕기의 산모들이 흔히 말하는 증상으로는 쉽게 피로해지고 노곤하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은 보통 분만으로 인한 피로감, 아기 육아 스트레스, 수면 부족, 신체적인 회복의 과도기로 인한 것 등등등 모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곤함과 노곤함이 여러 주 지속된다면 의사의 진찰을 꼭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산후에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데요. 피로가 그것의 주된 증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피로와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출산 후 6주에서 8주에는 꼭 정기 진찰을 받도록 해야 되고요. 산욕기 관리의 마지막은 6주 후에 정기 진찰로 볼 수 있는데요. 회음절개 부위의 회복 정도를 확인하고 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때 자궁경부암 검사도 받아두는 것이 좋겠고요. 이 시기에는 자궁경부가 부드럽고 세포 채취가 용이하기 때문에 암 검사하기에는 좋은 시기라고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많이 궁금해하셔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응답으로 꾸며봤습니다. 보양식을 많이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영양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산모들은 산후조리 기간에는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모유 수유할 때에도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모유가 끈적끈적해져서 아기가 잘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기에게도 좋지 않고요. 아기 엄마에게도 가슴 불편감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수유 중에 기름이 많은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먹을 때는 지방 부위를 제거하고 먹는 편이 좋겠습니다. 산육기에는 양치를 미지근한 물로 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출산 직후 이와 잇몸이 약해서 치아가 들떠 있기 때문에 찬물로 양치를 하게 되면 산후풍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양치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분만 후 3, 7일은 누워만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분만 시에 늘어난 근골격계가 제대로 회복될 때까지는 무리한 동작은 피해야 하지만 꼼짝 않고 누워만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운동을 해야 회복도 빠르고, 누워만 있으면 다리 골반 내에 정맥에 피가 응고되어서 혈관을 막는 혈전 색전 위험이나 자궁 후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출산 후 일주일 정도면 천천히 걷기와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관계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성관계는 회음 절개 부위가 아물고 질과 자궁이 회복되는 산욕기가 끝날 쯤 산후 6주부터 가능은 하지만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산모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좋겠고요. 분만 시에 회음 절개 부위 열상 정도에 따라서 성관계의 불편함이 오래 가기도 합니다. 남편님들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은 산후조리 원칙 6가지와 알면 좋을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쫄모TV 안녕!